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름이 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려고 좀 일찍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번에 아빠한테 구라치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도 또 한 달을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무물이랑 라방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았던 질문이 유럽 한 달 살기 경비가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졌잖아요, 해외여행이.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3년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여행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경비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라방하고 뭐 무물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조금 경비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뭐 이제 못 보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질문이 좀 계속해가지고 들어와서 영상으로 좀 짧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1월 달에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 6월 달에 또 한 달을 갔다 왔는데, 경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1월 달에는 그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 좀 번거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행객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올 때 갈 때 비행기를 탔을 때도 정말 비행기 자리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여행객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 값도 겁나 싸고 그 해외에서 숙소 값도 좀 많이 저렴하게 예약을 해서 이 정도면은 갔다 올 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6월달이 되면서 이제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도 없어졌고, 그리고 코로나 좀 많이 풀리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은 거의 이제 코로나 종식 상태? 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행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도 겁나 오르고, 물론 비행기 편도 많아지고, 그리고 해외 숙소 값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예약을 하면서 많이 멘붕이 왔었는데, 이게 보통 막 그냥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거면은 뭐 숙소에 좀 플렉스도 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도 좀 비싼 거 타볼 수도 있고 이런데, 한 달은 기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소를 조금 비싼 거를 예약을 하려면은 30일을 예약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좀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의 것들을 좀 예약을 하려고 좀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다들 해외여행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권, 비행기 값이랑 그리고 숙소 값이었는데, 일단 비행기 값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제가 겨울에 갔다 왔을 때보다 2배 이상 가량이 비행기 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리로 갈 때는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그리고 파리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 때는 아시아나를 이용했는데, 대한항공은 뭐 그냥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비행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비행기 값도 뭐 항공사나 아니면은 뭐 직항할 건지 경유할 건지 아니면은 또 시간대마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무난하고 그냥 제일 평균적인 가격으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오후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가 한 12시간 정도 걸렸는데 직항으로, 그래서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로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갔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 사람당 수화물 2개를 챙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수화물을 하나를 결제를 해야 돼요. 그게 한 1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 총 160에서 170 정도? 가는 비행기는 그 정도 들었고, 그리고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했어요. 좀 저녁 비행기 한 7시 비행기를 이용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다가 저렴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2시간, 13시간 걸리는 직항 비행기였는데 한 90만 원 정도에 좀 싸게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그게 6월 29일 비행기였는데 한 5월 중순쯤에 거의 한 달도 훨씬 이전에 예매를 하니까 비행기값이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 수화물 10몇만 원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예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갈 때 항공기 값이 250에서 260 사이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오기 전에 원래 제가 29일 비행기였는데 조금 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일이 생겼어가지고 비행기를 급하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한 2, 3일 전에 예매를 하려니까 비행기 값이 한 280만 원 정도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조금 미리미리 비행기를 끊어두는 게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행기 값은 250에서 60 정도 왕복? 근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고, 나는 넉넉하게 한 300 정도는 그 예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 유럽 여행을 하시면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프랑스랑 이탈리아밖에 안 갔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를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다시 프랑스를 오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기는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또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서 저는 1시간 반 비행기니까 그냥 굳이 비싼 거 예약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지젯이라고 좀 엄청 저렴한 항공사를 예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한 비행기 값이 한 5만 원 정도? 진짜 그냥 여기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의 비행기 값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수화물을 옮겼어야 돼가지고 뭐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요거 이제 뭐 경로 같은 거는 뭐 여행 루트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짧은 비행기니까 좀 저렴한 비행기를 예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물론 저가 항공사들마다의 또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감수한다면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총 비행기 값은 다 하니까 정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달 살이 하는데 비행기 300만 원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막 2, 3일 갔다 오는데 300만 원은 되게 큰 금액이지만 30일에 비행기 값이 300만 원 드는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항공기 값이 1인당 300만 원 정도 들었고, 많이 지출이 됐던 게 이제 숙소 값인데, 또 겨울에 숙소를 예매를 할 때는 막 그렇게 한 2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숙소를 예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한 평균 이상 되려면은 한 30만 원은 잡아야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숙소를 7일을 예약을 했거든요. 저는 다 에어비앤비 통해서 예약을 했고, 첫 번째 숙소가 이제 파리에 있는 숙소였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위치, 청결도,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조금 장기로 있다 보니까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한 게 좀 음식을 해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숙소를 예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3개. 일단 위치가 어느 정도 번화가에 있는, 혼자 걸어 다닐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 번화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청결했으면 좋겠고 취사할 수 있는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3가지를 제일 많이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예약한 숙소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파리의 마레지구라고 그 쇼핑 거리가 있는데, 거기 정말 한복판에 한 걸어서 3분만 나가면은 그냥 백화점이나 상점들이 엄청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숙소 컨디션은 너무 좋았어요. 아마 제가 거의 정말 초반에 이용을 했던 그런 게스트인 것 같은데, 일단 숙소가 너무 저렴했어요. 2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만 원이 7일로 따지면은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파리 지금 숙소 가격에 물가를 생각하면 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조금 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한 거야. 위치도 너무 좋고 룸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돼 있고 이런데 25만 원이니까 이거 뭔가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가보니까 사기는 아니었어요. 후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을 7일을 예약을 하니까 뭐 수수료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5만 2,819원을 7일을 예약을 해서
176만 원 정도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뭐 서비스 수수료나 숙박세, 청소비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렇게 하니까 198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잡아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첫 번째 숙소 7일이 2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숙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 밀라노 대성당 근처가 되게 번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는 숙소를 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막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두오모 근방에 있던 숙소 중에 그나마 깨끗했던 데를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1박에 28만 원, 28만 3,823원인데 10박을 예매를 하고 제가 나중에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1박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11박을 했는데 총 금액이 316만 6,892원. 제가 겨울에 갔을 때는 파리 숙소보다 밀라노 숙소가 훨씬 저렴하고 좀 컨디션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밀라노 숙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나마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그렇게 막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다는 좀 불편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밀라노에서 11일을 317만 원으로 지냈고 그리고 마지막 숙소는 이제 파리였는데 제가 여기는 약간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거든요. 왜냐면은 숙소를 둘러보다가 그 중심부 쪽에 그 마레지구 쪽에 숙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게 봐서 그 생마르탱 문화라고 약간 마레지구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약간 청계천 같은 그런 조그만한 강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숙소가 막 앞에 뜰에 장미도 있고 너무 예쁜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봤는데 1박에 17만 원인 거야. 그래서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했어. 예약을 했는데 가서 이제 호스트 할머니가 반겨주시고 안 가고 거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우리가 지내는 침대방이 하나가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욕실이 따로 있고 막 이래서 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방이면은 걸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예매를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지 스테이하는 그 뭐냐 호스트분도 사시고 저랑 같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하숙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뭔가 계획이 잘못됐지만 다행히 그 호스트 아주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여행을 갔다 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혼자 있긴 했어요. 이틀 빼고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숙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그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에도 20일 제가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을 또 예매를 했어요. 10일을 예매를 해가지고 여기는 1박에 17만 2,981원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 9일만 예약을 했었거든요. 8일만? 그래서 166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또 잘못한 거야. 29일까지만 해야 되는데 모르고 30일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이틀 추가할 때는 그때는 또 요금이 또 내려가가지고 13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 해가지고 32만 원에 추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98만 원. 총 10일 198만 원에 예약을 했고요. 총 숙소값을 따져보면은 200만 원에 317만 원 그리고 198만 원. 총 숙소값이 715만 원. 715만 원으로 예약을 했고 요거를 28일 정도 있었나요? 27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27만 원 정도의 숙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 둘이 갔으니까 한 명당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에 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호텔보다 비싼 경우도 훨씬 많아요. 왜냐면은 호텔 같은 거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뭐 위치나 이런 거를 따져봐도 그냥 그 유럽 같은 쪽은 좀 조그마한 호텔들이 많아서 왜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모텔 같은 느낌의 호텔들이 많아서 제가 호텔도 찾아봤었는데 한 1박에 15만 원 안쪽이면은 조금 꾸지지만 그래도 뭐 지내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호텔들을 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번화가 쪽에 예약을 하려고 해서 조금 숙소 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긴 한데 그 살짝만 외곽으로 나가도
그런 좋은 컨디션에 가격이 낮은 호텔들도 굉장히 많아요.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 근처랑 그리고 그 마레지구 쪽이 조금 비싸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쪽을 많이 예약을 하는 이유는 그쪽이 좀 안전해요. 조금 뒤쪽으로 나갈수록 그 무서운 사람들도 많고 위험한 동네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치안을 생각하신다면은 그 중심 쪽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밀라노는 대성당 근처에는 정말 거의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짧게 머무르실 거라면은 두오모 근처에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도 막 이제 일하러 간 친구들도 보고 이러니까 그 도미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데도 되게 싸게 예약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한인민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5만 원? 막 이런 가격으로 엄청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비를 어느 정도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계산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항공이랑 숙소를 봤더니 총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는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정말 예쁘고 막 이래가지고 한 10분, 20분 거리는 걸을만 했어요, 파리는. 근데 한 30분 정도 되면은 보통 우버를 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을 진짜 한국에서도 잘 못 타요. 그래서 다 지하철 잘 타고 다니는데 난 무서워가지고 혼자 다니니까 또 지하철 타기가 조금 꺼려져서 저는 우버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버를 부르면은 보통 택시 이동 거리가 한 10분이라고 치면은 평균 가격이 20유로에서 30유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최저 기본 비용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하는 정도라서, 우버는 이게 3, 4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뭐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계속 탔다가는 그게 또 이제 요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했지만 우버를 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내가 꼭 차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버를 타는 걸 추천드리고, 보니까 무슨 우버 대신에 뭐 자전거도 있고 라임도 있고 그쪽에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또 뭐 지하철도 있고 걸어다니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뭐 이용 수단 같은 거는 본인 재량껏 잘 맞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식 값으로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 가서 거의 한국 음식을 캐리어를 하나를 챙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나는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아가지고 가능하면은 거의 그냥 안에서 뭐 라면 끓여 먹거나 햇반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에 뭐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뭘 우버이츠로 뭐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그 한식을 시켜 먹으려면은 너무 비싸고요. 뭐 싼 데도 있긴 했는데 보통 이제 뭐 김밥에 뭐 라면이나 짬뽕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시키면은 거의 한 50유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유로면 거의 6만 원 돈이에요. 뭐 한국 한식당에서는 최소 거의 40유로, 50유로 이상. 이게 혼자 시켜 먹은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식 같은 거는 근데 뭐 여행 갔으니까 또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음식도 많이 맛보고 또 이래야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음식을 바리바리 싸갈 게 아니라면은 하루에 그냥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은 좀 뭐 이것저것 뭐 점심 저녁 먹고 디저트도 먹고 좀 이렇게 널널하게 차비까지 10만 원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막상 가서 한식을 먹을 게 아니라면 그거로 이제 현지식 뭐 햄버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유로 안쪽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나 개인당 한 10만 원 정도는 생각하면은 좀 널널하게 쓰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되면 또 300만 원이 쌓여버리니까 좀 금액이 크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저의 기준. 저는 원래 먹는 데나 뭐 여행에서는 좀 많이 아끼는 편이 아니래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이라고 치고 있었다고 치면은 좀 금액이 계산으로는 이제 1,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쇼핑하는 거? 약이나 뭐 이런 거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일정이 많이 바뀌면서 좀 취소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투어를 다녀가지고 뭐 그냥 투어 금액 같은 게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가면 갔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현지가 여행 뭐 이런 거 투어 갔을 때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예약을 한 것 같아요. 넉넉 잡으면은 한 1,500 정도 쓰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서 이제 쇼핑도 별도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살이 일단 제가 쓴 비용은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비행기 값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왜냐면 경유로 가는 방법도 있고 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숙소 값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달 여행이라고 치면은 보통은 진짜 막 그냥 나는 가서 고생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그런 민박이나 그냥 돌미토리 같은 거 예약을 한다고 치면은 숙소 값은 정말 그 절반 이상으로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선택의 폭이 좀 넓고 그리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저는 막 가리는 게 많아서 좀 한식도 시켜 먹고 이랬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꼭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음식값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전 쇼핑 이번에 정말 안 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쇼핑 같은 것도 안 하면은 충분히 한 500만 원 안쪽에서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힘들려나?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배낭여행 말고 그럼 500은 너무 심했고 그러면 한 700 정도로 갑시다. 그 정도면은 조금 불편 감수하고 갔다 올 만한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넉넉 잡아서 한 1,500 정도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뭐 어려움 없이 뭐 할 거 다 하고 지내는데 불편함 없고 가는데 불편함 없고 이 정도면은 갔다 올 수 있다. 유럽이 정말 쇼핑할 때가 정말 많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쇼핑할 때가 정말 많고 거기 가면 뭐 명품 매장 정말 많고 물건도 너무 많고 막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럽 여행하면 쇼핑을 많이 하고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의 장점은 이제 현지에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한국보다. 근데 이제 올 때 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잖아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저도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유튜브에 막 알아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래서 보게 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뭐 이렇게 유럽 국가 간에 뭐 이제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거를 맺어가지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 저도 이제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정보를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정보 도둑이니까 여기 그 깡나님이라고 뷰티 유튜버 분 중에 깡나님 아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입니다만 제가 요분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말 꿀팁을 많이 얻었는데 요분 영상 중에 이제 깡나님 영상 중에 유럽 쇼핑 관세 안 내는 법 쇼핑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깡나 관세라고 치면 바로 맨 위에 뜨거든요. 요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제 뭐 명품 같은 거 구매할 때 관세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불법도 아니고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려주신 깡나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유럽 한 달 살이 비용은 이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초호화 여행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진짜 그 뭐 샹그릴라 이런 데 예약해가지고 그냥 초호화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다녀왔던 여행 기준이고 이 이후에 가격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유럽 여행 한 달 살기 경비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들 여행 가실 때 제 여행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